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부터 복잡합니다. 시장 좋다, 나쁘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곁들여서 힌트 많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림자, 어두운 부분부터 조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보다 더 우울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주입니다. 떨어지는 칼날, 확인할 것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흔들리니까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하창원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오늘 사실 반도체가 잘 가잖아요. 지수에 힘이 없는 거를 2차 전지 탓을 해도 되는 시장일까요? 뭐 탓이라기보다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면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2차 전지 쪽이 대거 좀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요즘에 2차 전지가 대장이었던 그런 과거 사실을 좀 이제 까먹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는데, 어쨌든 작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정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만큼 강력한 영향을 줬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좀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었던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증권가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얘기들이 좀 확대가 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밤에 얘기가 나왔었던 뭐 이제 포드의 뭐 라이트닝 150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타 허츠에서의 뭐 이만대 매도 관련된 이슈는 이미 사실 좀 몇 달 전부터 이슈가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슈가 나온 지 꽤 오래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에코프로머티 쪽으로도 좀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머티 쪽에서도 좀 핑퐁핑퐁을 했는데 또 상승을 만들어주는 좀 큰 영향을 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까지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와도 좀 눌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적인 투심 자체가 조금은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요인들로 좀 이 하방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P와 Q단에서의 뭔가 좀 명확한 턴 기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2차 전지를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아직까지 바닥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보유자분들도 물량을 늘리는 거는 X 표시를 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주도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뭐 2차 전지 빠지고 반도체가 대신 가고 이 사이에 수급 이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를 그런 맥락으로 수급을 보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 개개인 종목의 개별적인 종목의 숏롱 이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냥 해당 종목을 팔고 사고 이런 패턴이 더욱더 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눌린 지 5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마저도 사실은 한 3개월 정도는 횡보를 했고요. 좀 가파르게 하락한 거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역사에 뭐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벌써 뒤안길로 넘어간 상황인데,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산업적인 부담감이 워낙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런 산업적으로 턴이 어쨌든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승력이 나왔을 때 그 시나리오와는 지금 뭐 P나 Q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좀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좀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환경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환이 되겠지만 과연 이 속도 부분을 어떻게 치워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캐즘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캐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좀 사업성을 돌리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테슬라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어쨌든 나름대로 계약 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업황에서의 좀 바닥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수요단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산업적으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를 조금 나올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버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신호가 잡혔다라는 느낌이 드실 땐 그 초입 구간에서 저희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신호와 함께 지금 어떤 악재성 재료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오늘은 좀 짧게만 보고요. 바로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서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인가 싶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오픈AI만의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방한 모멘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적을 본다고 해도 SK 하이닉스 보시는 분들 기대감 가질 만한 구간, 그리고 연속성도 이 정도면 기대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재료들 가운데 부장님, 우리가 가장 연속성이 깊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재료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정리부터 좀 듣고 갈게요. 네, 반도체 쪽은 샘 올트만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방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네. 체류 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 중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중 신고가가 또 나왔죠. 이제 최태원 회장 미팅은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시간에 최태원 회장 만나고 뭐 이재용 회장까지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TSMC 등과 관련해서 이제 오픈 AI가 역시 자체 관련된 반도체 관련 애플처럼 이렇게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TSMC가 될지, 삼성전자가 될지, SK 하이닉스가 될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자체적인 뭔가를 구축한다는 점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SMCI라는 미국 쪽에 이제 상장된 회사가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의 AI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제조하는 회사가 1월 29일 발표 예정인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존 매출 전망치가 27억에서 29억 달러 정도였는데 36억 달러로 수정하면서 대폭 상향 조정했거든요. 2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서버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급등했죠. 거기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저크버그가 이제 24년 말까지 엔비디아 H100 35만 개 이상 확보하면서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50억에서 18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AI 등과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역시 갈 수밖에 없는 큰 이슈로 볼 수 있고요. 갤럭시 S24가 출시됐는데 갤럭시 AI 등의 온 디바이스 기능이 다소 좀 생각보다 꽤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이나 이미지 인식 이후에 구글 검색, 이게 뭐냐면은 서클 투 서치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화면상에 이제 사진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구두를 보고 구두를 이제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 구두와 관련된 정보가 아래쪽으로 바로 쫙 뜨게 되죠. 구글 쪽에 자동 연산으로 인해서 구글 쪽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검색이 바로 되고 뭐 가격대라든지 뭐 어떤 사이트에서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로 뜨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좀 약간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서클만 딱 한다면 동그라미만 친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가 바로 디바이스에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미지 인식 후 구글 검색이 바로 된다는 것도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월에 또 레딧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판 디스인사이드로 유명한 레딧이죠. 이쪽도 SNS 플랫폼을 이용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또 AI 관련된 쪽에 이야기가 또 되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먼저 돌파했습니다. 결국은 IT 가운데서도 AI 반도체 모멘텀이 여타 모멘텀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국내의 어떤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2조 8천억대가 나오면서 시장 컨센 대비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경우는 시장 컨센 대비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적자일 수도 있고 아주 소폭의 흑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장의 컨센 대비로는 조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지수단의 EPS 전체적인 시장의 EPS 하방을 좀 막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된 실적에 대한 컨센 대비 좀 좋은 관련된 실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역시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죠. 근데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은 뭐 반도체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AI 쪽이 개발이 되고 투자가 많이 되면 반도체도 좋아지겠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IP를 가진 하우스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많이들 부장님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목요일 실적 발표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후 대응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까요? 오늘 특히 오후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지만 강하게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 더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무언가 챙기는 전략이 좋을까? 그 구간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PCB나 이런 쪽은 뭐 물론 이제 애플 관련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S24 관련된 뭐 부품주들 그리고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품주들이 좀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반도체가 장비가 오르고 그다음에 소재가 좀 들썩이다가 마지막에는 PCB로 간다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FPCB 이런 쪽도 지금 들썩이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이죠. 오늘 PCB 쪽이 강하게 그러면은 들썩이는 게 반도체의 흐름의 거의 끝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끝물보다는 이제 한 사이클로 보면 되고요. 근데 역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가는 시장에서 이제 차별화대로 이제 네. 결국은 이제 차별화되고 오는 게 정말 찐 수혜진 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들어올 땐 대부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찐 수혜주를 받는 사이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한미 반도체가 좀 주춤거리는 것은 PER이 조금 높죠.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40배, 50배 정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뭐 제주 반도체도 좀 세긴 하지만 그쪽도 이제 한미 반도체 밸류 정도까지 올라오면 조금 이제 주춤거릴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섹터들 찾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PCB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보안도 관련된 주식도 올라가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도 한번 돌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데 역시 뭐 반도체도 물론 좋아지지만 AI 쪽은 역시 IP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집중되는 왜냐하면 지금 GTP 스토어까지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시 애플 앱스토어의 성장 흐름을 히스토리를 본다면 이와 관련된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게 반도체 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놓으면 안 되는군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AI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은 앞서 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맥락으로 본부장님 역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가격 메리트에 기반을 한다면 결국은 한미 반도체에 대한 레벨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상단이 더 뚫린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맞는지도 그럼 궁금해요.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이 좀 선도를 했었던 종목군들이 상방을 더 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방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바닥권에서 봤을 때는 뭐 7배, 8배 정도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7배에서 한 11배 정도 정말 좀 과하게 올라갈 때는 13배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상단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열렸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에 대한 지금 오픈이 되는 시기잖아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넘버가 좀 찍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추가적인 좀 상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미 실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이 기울기가 찍히려면 결국엔 꼭지점이 두 군데는 나와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 보다 더 큰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단기적으로 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한 좀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HBM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TC본더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이제 수익성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은 뭐 대장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와 전격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게 상방이 한 7배 정도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키 높이는 맞출 거다. 그리고 후발로 움직이는 산업일수록 사실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이클이 돌면 결국엔 마지막까지 돈 다음엔 다시 대장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 움직이는 쪽은 굉장히 짧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발목이 잡힐 수 있고 한 2, 3거래를 다 급등 나와서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가면 앞에서 HBM이나 이런 쪽은 그때 쫓아가도 전혀 늦지 않고 굉장히 많은 수익성을 노릴 수 있지만 자금이 회전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후발 산업군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적으로 조금씩 내려갈수록 상방에 대한 룸 자체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사이클별로 한 2-3번 정도 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항상 가장 수급이 쏠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연결성이 높은 쪽으로 많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까지 봤을 때 가장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신규 진입 자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장비 PCB 쪽이라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CXL이나 이런 쪽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해서 여기도 저는 거의 뭐 상방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도 이제 4배, 5배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뭐 대표적으로 네오셈 같은 종목이 되겠죠.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강한 차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아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과정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로 접근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저는 AI 쪽이 결국엔 가장 발달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은 결국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뒷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들도 분명 같이 핑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안 움직이는 쪽에서 그런 연관성이 좀 가장 짙을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보다는 안 움직이는 쪽에서 다만 산업의 연속성이 기대되는 쪽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AI 키워드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물고 물리고 좀 연결고리가 강하다라는 점의 특징인데요. AI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차 전지가 정말 코스닥을 이렇게 견인해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키포인트를 AI 쪽으로 봐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 박근영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재산권 가진 쪽에 대해서도 관심,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관심을 표해 주셔서 그러면 항상 이 소프트웨어 쪽을 언급할 때는 국내에서 많이 이게 투자자분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기업 가운데 찐 수혜주가 있는 것인가, 내가 테마 논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실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질문을 작년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올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수혜주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불을 뿜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뭐 오픈 AI가 만약에 GTP 스토어를 뭘 내거나 하면 네. 돈을 벌려면 소프트웨어를 앱을 올려서 그걸 다운로드 받게 만들고 유료 결제를 하게 만들어서 그 시장을 형성시키는 게 결국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없이 그냥 기능만 달랑 갖다 놓고 쓰라 그러면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700명 이상의 주요 테크 기업, 글로벌 테크 기업 의사결정권자 대상으로 최근에 지출 의향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던 실리콘앵글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경영진이 올해 IT 예산이 4.3%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원래 지난 10월 조사에서는 연간 지출에 대한 기대치가 2.9% 정도 수준이었는데 훨씬 높은 그 분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견조하게 지금 실제로 계속적으로 IT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24년 전체 IT 지출이 기존에는 3.8에서 이제 또 1월 조사에는 4.3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3.8에서 4.3이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글로벌 테크 기업의 흐름으로 따지면 이게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415명의 응답자 중에 40%가 다른 예산에서 재할당해서 AI 쪽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의 절반 이상이 신규 자금인데 상당 부분이 다른 예산에서 충당이 되면서 AI 쪽으로 땡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분간 생성형 AI 관련된 지출
매출 증가가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때문에 생성형 IT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결국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은 연말 이후에도 계속 소프트웨어 쪽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창작물을 가지고 AI 데이터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활용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IP,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확산이 되면 생성형 AI에 관련된 수혜주는 역시 반도체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수혜주는 창작물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IP,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미디어 회사나 데이터 회사들이 최종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회사들이 화두가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 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앱이고 유료 결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게 B2B뿐만 아니라 B2C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결제가 되면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봐서는 결국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이 그 이유도 충분히 이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논리를 가지고 올라온 거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다. 충분한 설명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 꺼냈던 이슈를 다시 한번 좀 들고 오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방한한다라는 뉴스 앞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하차원 본부장님 받아주세요. 수요일입니다. 이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의 수혜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시선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수장 여기에 키워드를 맞춰야 되는 걸지 어느 쪽 뉴스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요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왜냐면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탈환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오픈 AI가 1년 사이에 57배가 성장을 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오픈 AI CEO가 움직이는데 하드웨어만 움직이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둘 다 없을까요? 최근 시장에서는? 뭐 가격 부담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다 급등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진 게 아닌데 주가가 뭐 100%, 20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은 생길 수가 있겠죠. 다만 해당 시장이 오픈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오픈 AI가 1년 만에 57배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았고 그쪽은 잘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분명 영향을 안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소프트웨어도 단연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통하니까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만약에 하드웨어 쪽만 올라갔다면 오늘은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기대를 받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장중 상한가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뭐 플리토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오다가 급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하드웨어 쪽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물론 오늘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쪽도 충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경고라든지 이런 좀 딱지가 있으면 과열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좀 탄력성이 좀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둘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간다라면은 뭐 하이닉스를 필두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소프트웨어로 간다라면은 앞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수익화로 변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안에서도 저는 약간의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개장에서도 여기 이제 MTN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네.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플리토랑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지가 걸려 있어요. 근데 딱지가 안 걸려 있는 것 중에서 수익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쪽까지도 다 과열권이나 경고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원래 이제 AI 쪽이 움직였을 때 처음으로 움직였었던 AI 소프트웨어 쪽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마음 AI라든지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런 쪽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도 조금 확장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중심으로 봐도 될까요? 조금 작은 종목들은 하루 변동성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리고 하루 이 진폭이 크면은
지금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서 마음 AI 같은 경우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슈팅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도 괜찮다라는 시각이실지 한번 네, 정리해 일단은 뭐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마음이라는 회사는 이제 플랫폼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랑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두 종목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이제 SDV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런 비어클에 적용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 스토어에 이미 이제 그 납품을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등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미 이제 구독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용자가 1억 2천 명이 넘어요. 지금 글로벌적인 사용자가. 그 안에서 사실 소액으로만 구독 경제가 돌리더라도 구조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붙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실적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도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이제 가입자 수가 있다 보니까 매년 4분기에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것처럼, 이미 1억 명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사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구독 경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이야기가 반도체 인공지능에 쏠려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확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도 AI 수혜주야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10 모델도 나왔고요. 사실 기기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요.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박근영 부장님, 보안주에 대해서 항상 AI가 반도체가 가고 소프트웨어가 한번 시세가 나면 이쪽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도 될 만큼 지금 에너지 응축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사실 AI 등장은 사이버 보안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AI를 통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사이버 공격의 증가나 대중의 이목을 크게 끌거나 어떤 기업에게 뭐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공격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AI 등장과 더불어서 기존에는 방법에서 뭐 자원이나 시간에 되게 한계가 있었고, 이 공격하기가 또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AI의 어떤 로직을 통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지난번에 과거처럼 시행하지 못했던 어떤 공격이나 시간적인 싸움에서도 AI 같이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보안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생 업체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결국은 사이버 보안이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는 IT 예산 내에서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이쪽의 지출 영역입니다. 그래서 500인 이상 조직 내에서 60개 이상의 보안 총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30%가 타사 보안 $100만 이상의 지불을 하고 있다. 뭐 미국 사례입니다. 그리고 25%는 향후 10년간 보안 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AI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사이버 보안도 AI가 재편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보안의 필수성이 더더욱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등장 이전에 클라우드 작업 환경으로부터 전환이 이미 이제 사이버 보안 산업을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클라우드 도입의 증가는 보안 방식부터 적용 변경까지 일정 수준의 완전히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화되는 과정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안 정책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적용할 수 없거나 또 공격이 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이 역시 AI 시장이 넓어지면서 클라우드가 중요해지고, 또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보안이 공백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5년 뒤에는 전체 기업의 4분의 1이 거의 모든 보안 네트워크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등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아마 보안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야 할 길에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보안 테마니까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1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로 가면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봐야 될까요? 궁금해서요. 가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창한 본부장님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공급 중단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는 그 타이밍 맞나요? 사실 GSA가 장중 급등을 해서 저희가 키워드로 1위로 올려놓긴 했는데 또 해운은 또 오늘 안 움직여서요. 이게 지금 추워서 한파다 이 난리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가스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인지 그에 따른 대응법 좀 다를 것 같아서 어떤 성격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재고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고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유가로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좀 천연가스가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진짜 재고를 아주 그냥 가득가득 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정말 이런 환경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워지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면은 재고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라크 쪽에서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미군 기지에 대한 이제 포격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주말 사이에도 좀 이슈들이 확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 뭐 해운이나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11월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약간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 같고 후발로 가장 안 움직이던 천연가스 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물류라든지 해운 그다음에 곡물 쪽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유가라든지 뭐 이런 쪽이 다 움직였는데 천연가스가 뭐 그런 해협들 안에서 한 6분의 1 정도의 물동량이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상당히 좀 적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키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원자재 쪽은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해도 현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이제 급등을 하는 와중에 이제 쫓아가시면 열의 여덟은 발목을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종가 매수 시초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고요. 좀 웬만하면은 후발로 안 쫓아가시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연속성도 굉장히 짧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선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좀 급등락이 나왔을 때 혹은 장중에 정말 장 초반에만 급등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접근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쪽이다. 하지만 오늘 오르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